쏙 인터뷰. 귀의 속, 맘의 속, 쏙쏙쏙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4.15 총선 격전지로 가보겠습니다. 대구입니다. 대구를 격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특별한 일인데요. 이 지역에서는 5선에 도전한 두 현역 중진 의원들이 맞붙었습니다. 총선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 경북 선거대책위원장 김부겸 후보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부겸입니다. 네, 잘 지내세요? 뭐 어떻게 잘 지내겠어요. 그냥 열심히 할 뿐입니다. 네. 예. 맨날 열심히 한다고만 하세요. 그렇죠. 뭐 어떡하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이제 이 수성구민들, 대구 시민들이 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마음들이 착잡해요. 네. 여러 가지 또 심송생송하신데 네. 여기서 무슨 제 선거운동 한다고 뛰어다니기도 좀 명구스럽고요. 예. 그래서 정말 제 진정서를 어떻게 전달할까 이 고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구는 코로나 피해가 조금 더 있습니다. 더 큽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때 일일 확진자 수가 700명을 넘어선 때도 있었습니다만 최근 보름여 사이에는 어제는 확진자 14명.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좀 숙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보니까 안심할 단계가 아닌 게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정신병에 대한 그 전술 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400명 가까운 집단 감염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추경 등으로 해서 일단 목마름은 해소됐지만 2차 추경이나 재난소득 등을 통해서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 시민들에게 용기를 북돋게 할 만한 그런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면서도 대구 시민들이 지금 잘 버텨주신 데 대해서 네. 그분들에게는 감사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도 무서운데 또 그 살림살이 경제활동 이런 건 더 걱정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대구 시민들의 경제 상황은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우선은 지금 방역에 모든 게 관심 집중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거리가 정말 정지된 지 사실상 뭐 폐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태가 된 지가 벌써 한 2달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전부 다 어떻게든 간에 고용도 유지해야 되고 임대료 등 고정 비용도 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 뭐 그분들은 사실상 지금 2달째 수입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빚만 쌓이는 거죠. 예. 거기에다가 대구가 전통적으로 강한 중소기업들 이분들은 지금 원청업체나 혹은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지금 모든 오더가 끊긴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지금 견디겠어요? 정말이지 전부 가슴앓이를 하면서 지금 하루하루를 아주 그렇게 어렵게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당신들의 어려운 처지를 잘 안다. 조금만 같이 함께 어려움을 견뎌주십사. 이렇게 말씀하고 그런 신호, 구체적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정부에서 오늘 그 긴급 재난 지원금도 발표했고요. 네. 그리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대구 긴급 생계자금 지원 이런 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SNS에 최근에 긴급 생계자금을 빨리 풀어서 사람부터 살립시다 이런 글도 쓰셨더라고요. 예, 뭐 초기에 무슨 판단을 하셨는지 대구시장님을 비롯한 대구시 집행부가 어떻게 신청을 하더라도 4월 16일부터 지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발표한 날로부터 보면 약 한 20일 이상 말하자면 공백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러냐. 사실은 대구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역 때문에 1차 어떤 직격탄을 맞은 도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경제적 주름살은 앞으로 계속해서 전 국민들이 함께 견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지금 급할 텐데 왜 이분들은 정말로 목이 넘어간다. 그래서 답답한 분들한테 물 한 잔 달라는데 그게 뭘 이것저것 따지냐. 빨리 긴급 생계 지원 자금을 빨리 말하자면 지원하라. 그다음에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고민과 함께하는 부분은 또 그 다음 단계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코로나 타격을 덜 받은 다른 시도하고는 달리 접근해야 한다. 달리. 그래서 그래서 현금 지급 방식도 선택해야 된다. 당장 이분들 쓸 돈이 없는데 그게 무슨 카드 만드는데 열흘씩 더 걸리고 또 무슨 이럴 시간은 없다. 그렇게 제가 주장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이고 생존 아닙니까? 네. 그게 자꾸 이런 행정
적인 이유 때문에 뒤로 밀린 것이 안타깝죠. JR님이 이런 문자 보내셨어요. 목마름이 어디가 해소됐나요? 대구 시민 저는 아무것도 해결 안 됐어요. 아무것도 이렇게 좀 예, 그러니까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계속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당 출마자들 혹은 네. 또 기초의원들, 광역의원들이 전부 나서서 왜 이러냐. 도대체 시민의 어떤 이 절박함이 제일 앞서야지 무슨 행정적인 절차를 따지냐 하고 계속 저희들이 뭐 이렇게 피켓팅도 하고 그랬죠. 예. 정부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임 행정안전부 장관이셨고요. 어떻게 보세요? 대구에서는 사태를 초기부터 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좀 높은 건 맞지 않습니까? 예, 많이 높았습니다만은 예? 이제 최근에 우리가 마스크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가 지금 이 팬데믹이 되니까 한국이 그나마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서 어느 정도 한 고비를 넘는다더라. 이런 게 이제 보도가 되면서 예. 국제사회의 평가가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구는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전국 평균은 보니 한 67%가 잘한다라고 돼 있고요. 예. 대구 경북은 그거보다는 낮지만 적어도 57, 8%의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이 긍정평가를 해주셨어요. 아, 그렇게 높아요? 예. 이제는 네. 누가 보더라도 네. 이런저런 해외에서의 그런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다 나오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초기에 중국 한 나라만 막았으면 이 문제가 풀릴 거다라는 그런 오해는 예. 이게 이제 팬데믹 상황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이미 아니구나. 이 감염병이라는 거는 어떤 그런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3월 15일 그 당시에는 보면 정부 대응을 잘못한다가 아주 낮았어요. 잘못한다가 높았어요. 그러다가 대구 경북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그다음에 국무총리께서 상주하시면서 전 정부적 대응을 해준 다음에는 이게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저하고 홍일학 의원이 정말 죽기 살기로 예. 국회를 설득해서 우리가 추가 경정 예산안에서 당초 정부안인 6천억보다 1조 400억을 더 정액 반영시켰습니다. 네, 아마 대구 경북에. 예, 그런 노력과 수고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부에 대한 평가도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총선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구는 분위기가 뭐 전통적으로 지금 야당 미래통합당의 아성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번 선거 때는 어떻습니까? 뭐 여전히 이제 아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바탕이야 아직까지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에 사실은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공천 과정에서 지나치게 이 지역 지도민들을 사실은 좀 멸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든 어디에 있든 간에 일단 보내면 찍어라. 예. 라는 식으로 그런 공천을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시도민들이 지금 조금 자존심이 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 덕분에 거기에서 반발해서 나오신 무소속 후보자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나오셨습니다만 뭐 선거 결과는 아직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지만 적어도 이 과정에서 우리의 텃밭이니까 누구를 보내도 찍어라라는 식으로 비친 거는 이 지역민들에 대해서 대단히 모독적인 그런 정치 행위를 한 거죠.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아니죠. 전 의원, 전 대표. 이분은 어떻습니까? 그쪽 상황은? 옆 동네지 않습니까? 지금 여론조사상은 지금 현재 홍준표 후보, 여권의 후보, 우리 여권의 후보, 그다음에 야권의 후보 사이가 3자가 지금 각축인 걸로 나오네요. 네. 예, 아직 그래서 좀 더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역시 이제 대선 후보를 지냈던 분인 만큼 역시 재력이 만만치 않다고 봐야 되겠죠. 며칠 전에 한 시민이 의원님 선거사무소에 계란 던지고 뭐 대통령 비난하는 글 붙이고 좀 그랬죠? 좀 놀라셨겠어요. 네, 그게 이제 제가 4번째 출마인데요, 대구에서. 예. 4번째입니까 벌써? 예, 계란 투척 같은 이런 소동은 처음입니다. 그것도 후보 등록 하루 앞둔 시점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심야에 우리 주로 이제 여직원들만 있을 때 여자 또 자원봉사자들이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중에 먼저 그분이 잡혔는데 44살 먹은 이제 뭐 평범한 사람이고 근데 이분 가슴에는 역시 우리 정치에 대한 어떤 정오감 같은 게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네. 그 이제 이 양반도 결국 진영 정치, 정오 정치의 희생자가 아닌가라고 해서 저는 선처를 바란다. 배우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선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신병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검찰에서 판단을 하겠죠. 예. 네. 그 이후에는 또 대구 시민들이
편지랑 꽃다발도 보내고요. 네. 예, 이게 이제 보도가 되고 나니까 우리 시민들이 혹시 제가 기가 죽지 않겠나 해서 어느 젊은 여성이 이 히아신스 꽃다발을 사무실에 놓고는 후닥닥 나가셨어요. 네. 꽃 이름은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한 10여 분들이 편지 꽃다발을 바로 저희들 그 출입문에다가 붙여주고 힘내라. 네. 당신과 함께 변화를 만들고 싶다 이래서 사실은 정말 눈물 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서 모두 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은 못하지만 이런 가슴 한켠에는 이렇게 이 지역도 변화시키고 정치도 다양화하고 또 이 도시의 미래를 열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한 열망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상대 후보 주호영 후보요. 네네. 미래통합당의 뭐 간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대구를 대표하는 정치인이고 서로 또 친하시죠? 네, 그렇죠. 뭐 네. 예. 이분 그 장점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뭐 저나 주호이나 다들 사실상 어떻게 누구한테 이른바 손가락질 받을 짓을 하고 살아오진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주 의원한테는 지난번에도 이제 무소속 출마가 강요된 편이고 예. 이번에도 사실상 이제 이렇게 공천에서 배제된 편이잖아요. 예. 옆 동네로 그래서 그냥 옆 물렸죠. 동네로 그냥 이렇게 차출이 된 편인데 네. 사실은 이렇게 정치를 잘할 수 있는 분들을 이렇게 서로 한 구덩이에 몰아넣고 예. 검투사처럼 한 사람만 살아 돌아오라는 거는 결국은 말하자면 이 지역에서 대표할 정치인들이 성장할 토대를 안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이 있네요. 있죠.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의원이 그걸 뭐 담담히 받아들였다는 걸 보면 네. 주 의원도 참 인내심이 대단한 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이렇게 대구의 수성구 유권자들을 무시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준 거 저는 이거는 용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의 격전지 최대 격전지로 꼽힙니다. 그 의원님 지역구가. 뭐 이 격전지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기적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그거는 우리 준 선생님이 그건 너무 잘 모르는 거예요. 여기도 변화에 대한 열망이 많아요. 변화에 대한 열망이 많다고요? 예. 그게 이제 아직 여론조사 같은데 아직 잘 잡히지가 않아서 그렇지. 네.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시중에 그런 이제 비싸는 분위기가 있으면 네. 함부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예. 여기도 변화를 희망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너무 준 선생님 자꾸 그렇게 편견을 심어주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편견이라고 보였으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김부겸이 이길까요? 그거에 지금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선수인데 선수들은 모두 다 이겨야 한다, 이길 수 있다라는 강한 자신감을 갖고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아까 선생님 걱정하신 대로 또 그 외의 변수, 우리 정권이나 민주당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이라든가 분노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사실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부딪히고 호소하고 그리고 이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이지 정치적 다양성을 한번 만들어 주시지 않겠냐고 그렇게 호소해야죠. 저 김부겸이 가진 힘이라고는 그런 진정성을 가진 호소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의원님? 결국은 이제 저희들은 그동안 저희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시도했던 몇 가지 국정 개혁들이 지금 사실상 제대로 열매를 못 맺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은 여당인 만큼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총체적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집권 후반기에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과 저희들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해 보아라라는 그런 지지를 해주는 것. 그래서 우리 국가가 어려움과 이 재난에 빠져 있을 때 모두 한 몸이 되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 저는 어차피 그런 쪽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모아질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정치개혁, 경제민주화, 불평등 해소, 남북평화 등 이런 이슈들이 정말 지금쯤은 활발히 토론돼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지금 진영 정치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요 문제 이번에 난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번 확실히 선을 꺼주시지 않겠나. 이 시기에는 정말 이 표를 지어서 국민들을 갈라놓는 이 지역주의 정치, 진영 정치가 이번에는 확실히 종식되지 않겠나. 저는 어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 경북 선거대책위원장님이었습니다.